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내년 미국 경제를 놓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예, 피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골디락스 길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심각한 예.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뭐 미국 경제가 한 2.3%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3분기가 또 연율로 5.2%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텐데 문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 예, 대부분 1% 안팎 성장하면서 연착륙을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GDP 민간 소비가 6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소비가 내년 상반기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음, 예, 그 다음에 뭐 이자 부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저는 1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1%, 어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연율로 그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좀 가깝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에크먼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안 그러면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 낮아지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교수님 견해는 예,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인하 정도가 유력할까요? 예, 저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기 때문에요. 빠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0.25%포인트씩 한 4차례 정도, 연간 한 음, 1%포인트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테일러 준 측에 의해서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올 4분기만 하더라도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어, 5.5%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 3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지만 또 금리가 내리는 거에 환호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저는 2분기 가면은 1분기 뭐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많이 안 좋게 나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 저 10년 국채 수익률 5%에서 뭐 4.34%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금리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거든요. 예. 금리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내년 뭐 1, 2월까지는 그래도 뭐 주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금리 하락 기대하면서요. 근데 네. 2분기 들어가지고 기업 수익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아마 내년 2분기에는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도 좀 여쭙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올해는 예, 좀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올해도 결국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졌긴 했지만요. 과거 예.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할 때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적중하신 적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채권 많은 분들이 ETF로 투자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채권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미국 10년 국제 수익이 얼마 전에 장중 5%까지 올라왔다 지금 4.4%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5%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1% 안팎 연간으로요. 예, 그렇게 되면 수요가 들어가니까 아마 물가 상승률도 2% 중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경제 성장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둘 다 낮아지니까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연말 가면은 저는 뭐 3.5%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념을 그래서 말씀이시죠? 예, 10년 국제 수익률이요.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뭐 채권 투자는 하셔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환율 변화도 좀 고려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달러 지수가 작년 그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 106까지 올라갔다 지금 또 네. 102, 103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예, 저는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을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면서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약세를 보였던 내년에는 엔화가 강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도 고려하면서 미국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장기채 금리가 더 내려오고 단기는 좀 덜 내려오면은 계속 그 역전된 상태로 내년에도 쭉 가게 될까요? 내년 하반기 가서는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마이너스하면은 단기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장기채도 떨어지지만 뭐 3개월, 2년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단기채 채권 투자하는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단기채 투자하면 상당한 좀 이익을 누릴 수는 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조금 포커스를 옮겨서요, 교수님. 항상 교수님이 예. 한국이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주시는데,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으면 사실 미국 경제는 올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내년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올해 한 1.4% 안팎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내년에는 2%를 좀 넘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 투자 약간 증가하지만은 주로 수출이 경제 성장에 많이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음,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수출이 제일 부진했던 게 업종별로는 반도체였고요.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중국이었었어요. 예. 근데 최근 뭐 10월 이후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렇습니까?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요. 아마 내년에도 수출이 연간으로 한 6% 안팎 증가하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화두인데요. 중국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계기나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중국 경제가 과거보다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5%, 내년에는 한 4% 중반 정도 성장하거든요. 특히 네, 중국의 그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가계 예, 저축률이 높고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소비재를 생산하려면 결국 그 중간재 모든 게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올해 말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부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요. 근데 내년 2분기에 저 미국 주가가 제가 기업 수익이 많이 감소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 주가도 결국 방향은 미국 주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 2분기에는 아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형 펀드로 세계 자금이 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요. 내년 2분기에는 우리 주가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뭐 3분기, 하분기, 4분기 가면은 또 구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하반기는 괜찮을 텐데요. 음, 근데 우리 주가가 아직 뭐 추세적으로 뭐 3천 넘은 이런 상승세로 접어든 건 아니고요. 네, 내년에도 아마 박스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 그 평균 지수가 한 2,500을 좀 밑돌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평균 지수가 2,550 정도, 거기서 뭐 상하 150포인트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움직일 텐데요. 음,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아마 2분기가 제일 어려운 시절이고 나머지 분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망해 주신 김에 한국 금리, 지금 미국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인하 시점은 언제쯤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 금리도 내년 뭐 3월쯤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뭐 미리서 좀 먼저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음, 이유는 미국 경제는 올해 좋은데 우리 그 실제 GDP가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가 문제인데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3.8%는 올라가지고요. 아마 오늘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3.5%였는데 아마 3.67% 정도로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가가 불안한 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 소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 올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음, 2% 후반에 진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무렵부터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환율 얘기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 달러 약세로 가면은 금값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의 대내 불균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그리고 미국 그 순대의 부채가 그 67%나 돼요. 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화는 뭐 달러로 결정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예, 제가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분석해 보니까 미 달러 지수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네,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또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음, 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가치 하락,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도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금값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 단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좀 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음.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금값은 계속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엔화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예, 한국의 뭐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나 투자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가 엔화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 투자분들께서 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엔달러 환율이 2012년에 77엔이었다가 최근에 151엔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예, 네, 올해 미국 국채 수익률은 많이 오르고 일본과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미국이 더 많이 올라서 국채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예, 그래서 엔달러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만은 근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둔화된다.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한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일드 커브 컨트롤 아마 내년에 물가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2년 이후로 일본 그 GDP 디플레이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음,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그 일드컵 컨트롤 폐지하면은 예, 미국보다는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라는 겁니다. 음, 예, 아마 1%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미국 금리는 3%로 떨어지고 일본 금리가 1%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예,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화가 강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엔 투자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투자 보면은 미국 비중이 61%고요. 네,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아이고, 예, 이런 환율을 고려하면은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고 음, N 3%는 일본 비중 3%는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음,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일본 비중 좀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ETF로 환을 삽니까? 아니면 뭐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요? NI 투자하는 방법은 보통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 N을 직접 은행에 가서 사가지고 예, 네, 한 차익만 누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화를 사고 일본 주식을 사는 거죠. 일본 ETF 음, 같은 거. 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엔화 강세, 일본 주가가 오르면은 뭐 양쪽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리스크는 좀 큰 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상장 NETF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개별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음, 뭐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단지 뭐 이익 났을 때는 뭐 15.4% 세금을, 배당세를 네, 내야 되는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세 가지 네,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